지금부터는 네,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에 앞서 포럼 취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은혜 집행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포럼은 2025년 기후정의 동맹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이제 원래 포럼입니다. 저희가 원래 포럼의 여는 행사를 지난 7월 5일에 기후정의와 공공성으로 체제전환 길찾기를 제목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이 체제 전환을 위한 공공적 경로로서 기후정의 운동의 과제들을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여는 포럼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달마다 기후정의라는 제목으로 원래 포럼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여러 가지 현장과 투쟁의 의제들을 연결하면서 기후정의와 공공성을 열쇠말로 좀 여러 가지 실천의 과제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이번 주제는 이 노동자 건강권과 기후 정의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이 무더운 날이었는데요. 폭염하고 열대야가 연일 이어지고 또 어느 곳에서는 가뭄 때문에 또 어느 곳에서는 폭우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여러 고통을 겪고 있는 여름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가혹한 기후 재난에도 이제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기 위해서 일을 멈추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탄 공장 위에서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40도를 웃도는 고공과 거리를 지키면서 투쟁을 이어가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에는 날마다 일을 하다, 투쟁하다 목숨을 잃어가는 노동자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포럼은 이같이 우리 노동자들의 존엄을 훼손하는 기후재난의 현실들을 토봐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재난이 우리의 노동과 일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또 노동자의 건강과 존엄이 보장되는 일의 세계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순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조건희 활동가께서 발제를 해 주실 거고요. 이어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 지부 쿠팡물류센터 지회 최효 사무장 동지께서 발제를 이어가 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분의 발제를 듣고 나서는 저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전체 토론 시간을 갖고 마무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발제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제 관련한 PPT 자료는 저희 채팅방에 남겨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박수로 조건희 동지의 이야기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노동안전, 노동자 건강권 운동하고 있는 한국노동안전 보건연구소에서 상근 활동하고 있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기후정의 동맹의 집행위원으로 또 함께 하고 있고요. 제가 한 20분, 하여튼 좀 되면 25분까지 이제 건강권 관련돼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약간 기조 같은 느낌으로 좀 진행을 하고 이후에 최효 동지께서 이제 국방물류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 네. 그래서 사실 핵심은 노동자 현장 통제권들이 필요하다. 현장 통제권이 필요한데 이제 기후위기 시대니까 더욱더 심화되는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거를 하나의 우리의 무기로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제까지,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이 매년 온열 질환자에 대한 통계를 내요. 통계를 내고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15일부터 매일 통계를 내셔서 이제 어제까지 자료를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봤을 때 그 3,700명이 온열 질환이 생겼더라. 올해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리고 60대 이상의 비율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되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주셨는데 질병관리청에서 직업을 봤을 때는 이제 농림업이 275명 되게 높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이거 빨간색을 못 쳤는데 이제 무직 그리고 노숙인이라는 사람들을 나눠놨고 또 한편에 미상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저는 이 미상을 볼 때마다 이렇게 분류할 거면 왜 통계를 나누는가에 대한 굉장한 의문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미상도 따로 있고 기타도 따로 있어. 그래서 근데 도대체 이 통계를 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건지를 약간 좀 잘 모르겠기는 한데, 여하튼, 일단 미상이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예상하셨다시피, 이제 농림업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온열 질환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작업장에서는 그 발생 장소를 봤을 때 어떻게 되고 있냐, 했을 때, 작업장이 대략 한 3분의 1 정도, 그중에서 특히 논밭, 약간 예상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실내에서도 비닐하우스 굉장히 덥죠. 예전에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런 운동할 때처럼 비닐하우스에 있는 여러 복사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편의 위협, 이제 기후위기 혹은 폭염, 폭우라는 어떤 위협에서 그 위협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것들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노보연에 저는 이제 건강권 운동하고 있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줄여서 한노보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기후장애 팀을 이제 좀 생성해서 한 2023년부터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우리 쿠팡지랑도 기후 매개랑 좀 많이 만나가지고 제가 매년 귀찮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근데 매번 하는 이야기가 이제 기후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도 필요하고 야간 노동 철폐해야 되고 작업 중지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늘의 발제들도 그런 내용들로 좀 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의 어떤 간담회라거나 아니면 어떤 발제, 무슨 토론회, 세미나 자리 이런 동네에 가서 많이 하면은 어느 정도 공감대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후위기 되게 가속화되고 폭염, 폭우 이런 거 되게 역대급으로 찍을 거잖아요. 근데 어, 우리의 노동력을 팔아야 우리 먹고 살 수 있죠. 여기 자본가들 안 계시겠죠? 여튼 우리 노동력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 어떤 작업중지권으로 노동시간 단축, 그래 현장에서 적용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필요성 같은 것들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동시에 약간 여러 어려움들도 좀 같이 확인할 수 있었고 굉장히 필요한 고민이고 같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되게 작은 사업장이다, 우리 사업장들은. 혹은, 우리 노조가 복수노조 사업장이고, 우리 노조는 이노조여서, 이게 좀, 하여튼 뭔가를, 사업장 안에서 뭔가 하기가 어렵다. 우리 노조가 힘이 약하다. 우리 계약직이고 1년 단위로 잘려가지고 좀 어렵다. 우리는 임금 체계가 특히 특고나 플랫폼 이런 동지들은, 우리가 임금 체계가 건당 수수료여서 배달 안 하면 우리 임금 깎여서 어렵다. 이런 이야기, 시급제에 묶여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듣기도 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많이 들었는데 좀 굉장히 필요하고 굉장히 같이 고려해야 되는 그러한 주제라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기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후라는 거를 빼더라도 자궐사업장의 문제 타파해야 되고 노조의 힘 길러야 되고 건당 수수료 철폐해 나가야 되고 이런 얘기는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필요한 요구고 하고 있는 요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해 나가고 노조나 노동조합이 힘을 좀 강화해 나가자는 거는 이미 건강권 운동의 주요 요구였고 노동운동의 주요 요구였습니다. 아, 네. 네네. 계속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기후위기 상황이니까 이러한 요구가 더 절실하고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한편으로 낙관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2025년도에 노동부에서 내셨던 가이드라인입니다. 사실 기후 재난, 기후 위기라고 했을 때 한편으로 폭염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죠. 폭염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는데 폭염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장마, 폭우, 어,
그래서 겨울 되면 또 눈이 엄청나게 내리겠죠? 폭설 아니면 뭐 그런 상황들이 여러 형태의 사업장에 어떤 사업장에서는 폭설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장에서는 폭우 상황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등등해서 가이드라인 형태로 노동부도 심지어 이야기를 합니다. 기상 상황을 확인하여 집중 호우가 예상은 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십시오라고 가이드라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풍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건설 현장 가이드라인이고 발제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순간풍速 10m/s 초과시 뭐 중지하라 이것저것 중지하라 라는 이야기들을 가이드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폭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 규칙으로 들어온 성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폭염을 제외하고 뭐 폭우라거나 강풍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좀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조금 머물고 있는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올해 7월 17일인가 하여튼 올해 7월 중하순부터 어, 하여튼 소위 법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 규제입니다. 폭염과 관련된 규제고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그대로 긁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정부에서 뭐 대단히 크게 뭔가를 했다라는 형태로 선전을 하시긴 하는데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미 그 전에 있던 여러 가이드라인들이 그냥 규칙의 수준으로 명문화가 되었다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염과 관련된 여러 가이드라인, 뭐 물, 그늘, 휴식, 뭐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규칙 정도로 해서 이제 사업자가 지켜야 되는 어떤 의무사항 정도로 올라온 것이 올해의 좀 큰 변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그럼 잘 지켜지고 있냐? 쿠팡처럼 에어컨을 쏘라고 했더니 에어컨을 온도계에 쏴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그런 쿠팡처럼 악용하는 사업장들을 계속 적발해내고 그런 것들 현장 활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건 현장 노동자들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현장에서 이런 규칙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2024년도에 이제 한창 윤석열 정부 때 그 건설노조 탄압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노조가 완전 깨졌고 이제 그것이 이제 노동조합이 깨지면서 노동조합이 현장에서의 개입력이 굉장히 약화된 결과로 나타났고 그 현장에서의 개입력이 약해졌던 결과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의 작업 중지라거나 이런 것들을 못했던 경우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예전에 건설노조 간부 한 동지랑 작업 중지권 관련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 10m/s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하래. 그거 잴 수 없잖아요. 속도계 딱 대고 9.9m/s네? 작업 중지 못하나? 10m/s네? 작업 중지해야 되나? 이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건설 노조나 이런 동지들이 한때 힘이 좀 있었고 현장 장악력이 있을 때는 그냥 현장에서 봤을 때 어, 너무 위험한데? 야, 그 멈춰. 일단 멈춰. 라는 것들이 일상적으로 되었던 지부들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건설 노조의 힘이 약해지면서 그런 것들이 좀 없어졌고 이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결과들을 그런 결과들이 좀 만들어졌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작업 중지라거나 현장 통제권 이런 것들이 노동조합의 힘이 굉장히 약하거나 그럴 땐 여전히 확실히 부담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그 지역 조례 이런 것들을 좀 예시로 좀 들었는데요. 사실 PPT에는 대전이랑 충청남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전북 지역 동지들이 좀 신청을 해주셨는데 전북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역의 노동안전보건 조례들이 내용은 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야,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한대요.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하고 특고도 다 포함한대. 특고 다 포함하고 뭐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이런 걸 둔대요. 근데 그래서 제가 충남 동지한테 여쭤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냐? 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던 되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합니다. 명상감 둬야 되고 산업재해 관련돼서 법령 위반에 신고해야 된다. 법규 신고하면 지도해야 된다. 그런 역할을 이제 명상감이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다.
하고 조례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각 지자체마다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조례 제정이 한편으로는 운동의 성과이기도 하고 네, 이러한 조례 제정할 때 실제로 현장의 지역 노동조합들이 많은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랬을 때, 굉장히 가속화되는 이런 폭염, 폭우, 이런 기후재난 같은 것들이 또 산재로 당연히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산재를 발생할 수 있는 위협 중에 하나로, 기후위기, 기후재난이라는 상황을 넣고, 그러면 이러한 조례 적용 대상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야,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특허까지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이런 굉장히 넓은 범위 넣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요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포함해서 사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상황이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그 위험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조례도 그렇고 뭐 산업안전보건 규칙도 그렇고 그것이 문구로 돼서 기업과 사업주한테 일정하게 압박으로 작동하는 거는 한편의 성과인 것 같은데 그럼 그것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강제해 나갈 수 있을까? 그거는 이재명 정부가 되게 산재 예방하겠다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현장 감독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필요한 얘기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팔로우하고 문제 제기하고 드러내고 바꿔내고 하는 것들은 현장 노동자들의 조직된 투쟁이라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폭염이나 한파 같은 어떤 현상에 좀 초점을 뒀을 때 좀 논의가 협소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폭염이나 한파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극적인 결과인데, 그랬을 때 그 폭염을 넘어서 굉장히 다양한 안전보건 이슈나 다양한 업종에 대한 어떤 실태 파악을 해야죠. 그것을 전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약간 폭염일 때 33도일 때 작업 중지를 해야 된다. 32.9도에는 못한다. 이런 형태의 논의로 가게 됐을 때 좀 그런 전반적인 안전보건 실태 파악에 좀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고요. 이거는 제가 외국 사례를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영국이 좀 잘 하고 있어서 좀 소개하고 싶어서 들고 왔는데요. 영어여서 죄송합니다.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청에서, 이제 뭐 폭염 관련된 것들 관련해서, 이것저것 고려하라고 합니다. 고려하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당연히 온도 포함되죠. 온도 포함되는데, 습도, 그다음 어떤 대사율, PP, 그 개인 보호구,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그 밑에서 두 번째 있는 그 너의 작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잘 알고 있냐, 잘 알고 있고 잘 대응 활동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넣으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네, 어떤 폭염, 폭우 이런 특정한 어떤 요소뿐만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그 노동자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잘 대피할 수 있고 잘 작업을 멈출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계속 질문을 던져 나가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르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많이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라. 모르는 게 가장 위험하다. 그랬을 때 이 현장에서는 뭘 개선해야 되는지 초점을 둬라.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럼요. 천차만별인 작업 환경인데 온도라는 굉장히 일률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 위험 사항을 좀 파악한 노동자들이 작업을 멈추고 좀 쉬는 것이 좀 핵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배달 노동자들이 손실, 건설의 어떤 온도, 농업 노동자들의 어떤 편함, 농작물, 의료 소방 등등. 사실 사업장별로 특징이 되게 다르죠. 사업장별로 특징이 다르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소라는 것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어떤 자체 규정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자체 규정을 만들 때 현장 노동자들, 그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현장 노동자들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작업 정지권과 현장 통제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보호대학교, 적어놨나? 성공회 대학교 적혀 있군요. 네, 적혀 있는데요. 네, 성공회 대학교에서 이제 진행하셨던 2023년과
2024년에 진행하셨던 에코주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더울 때 에어컨을 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학교를 셧다운을 시켰는데 청소 노동자들은 출근을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더운 날에 청소 노동자 출근을 못했죠. 죄송합니다. 청소 노동자들이 2주 동안 출근을 못했습니다. 근데 기숙사에 학생들은 살았죠. 학생들이 살았으니까 쓰레기는 배출되었고 2주 동안 학교에 못 나왔다가 2주 있다가 나오니까 치워야 되는 쓰레기들이 왕창 쌓인 거죠. 그리고 청소 노동자들은 2주 동안 임금을 떼어서 못 받았습니다. 굉장히 전형적인 그린워싱의 사례인 것 같은데요. 사실 기후 정의 운동, 기후위기라고 했을 때, 물론 발전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현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포함해서 사실 여러 단위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가지고 기후 정의 운동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올해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럴 때 이런 역할로 대 기후라는 걸 가지고 계속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시로 한번 그거를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작업 중지권이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집단적으로 작업 중지하는 동네도 있죠. 드물긴 하지만. 근데 개별적으로 노동자 개인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 상황이 있을 때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은 이거 안전조치가 미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이거 안전조치 해결할 때까지 일하지 않겠소라고 하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진행하는 현장들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었던 간에 현장 노동자들의 그 판단 자체에 대한 존중일 것이고 또 노동통제권에 대한 확보의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우리 쿠팡 최호 동지께서 주셨던 사진을 다시 한번 더 그냥 인용을 하는데 예, 쿠팡이 굉장히 나쁜 기업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쿠팡 같은 경우가 이제 작업 중지권을 관리자가 활용을 하는데 관리자가 그 생산량이 떨어지는 사람을 교체하기 위한 용도로 작업 중지권을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최호 동지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거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내 관리자가 생산량 증진을 위해서 라인을 먼저 세우고 빠릿빠릿하게 돌아간다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 안 되겠다. 그런 형태로 오용되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고요. 예, 이거는 시간 관계상 콘티넨탈 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발제문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배달 라이더의 작업 중지권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한노버연에서 그 24년에 배달 라이더 유니온 동지들이랑 위험성 평가라는 걸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 현장에 어떤 것들이 위험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예, 뭐 야간 배달할 때 눈에 안 띄는 거, 위험한 상황에서 운전하게끔 유도하는 프로모션, 그다음 폭염이나 혹한 등 날씨로 인한 위험, 뭐 도로 사정, 장시간 노동 이런 것들, 그러니까를 이미 위험으로 꼽아가지고 정리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의 어떤 현장 활동들에 어, 반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권리로서 어떤 작업 중지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떤 1단계? 1단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많은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그럼 정말로 우리 현장에서 위협이고 실질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발제문에 여러 현장들에 대한 사례를 실어 놓았는데요. 그거는 참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원하청 간의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이 원하청 구조가 작동하면서 어, 작업 정지권이라거나 이런 위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실어 두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 재밌더라고요. 뉴스 기사를 봤는데 폭염이 보험업계를 바꿨다고 합니다. 물론 약간 과장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폭염으로 인한 문제가 전 사회적인 문제라면 개별 사업자한테 책임을 지우는 것도 지우는 거겠지만 국가가 이야기하는 어떤 공적 보험이라는 역할로도 지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약간 이야기들도 좀 참고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넣어보았습니다. 사실 사회가 공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공공재, 그러니까 그 노동의 공공재성이라는 게보다는 모두가 공공적으로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사회보험과 공적보험이 작동을 해야 된다면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들에서도 작동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이거는 좀 실어두었습니다. 이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예, 폭염, 폭우, 폭설 이런 등등에서 되게 적절한 쉬는 시간이 제공되지 않을 때, 아, 나 일 못하겠다 라는 거를 산재 발생의 어떤 급박한 위험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현장에서 작업정지권을 확보한다라는 거는 현장 통제권을 강화하는 일환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 현장의 주인이 되는 이윤이라거나 빨리빨리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삶에 맞춘 그런 정착하는 싸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네 개 중에 하나로 작업정지권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그 질문이 앞으로 이렇게도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전 사회적으로 그러면 우리 현장 내 현장을 재조직하는 걸 넘어서 이 사회를 어떻게 재조직해 나갈 것이냐, 결국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생산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저는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서 사회 시간표를 재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예를 들어 혹시 비트코인 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근데 비트코인이라거나 24시간 물류센터라거나 전쟁한답시고 무기 만들어서 무기 수출하는 거라거나 아니면 여러 그 광고 경쟁하면서 뭐 광고 경쟁한다거나 이런 등등 이게 필요한가? 기후위기 시대라는 거를 굳이 안 붙여도 이거 정말 필요한가? 라는 이야기들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발전해야 되고 더더욱 발전해야 되는 사업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재생에너지, 보건의료, 뭐 또 가사, 돌봄 노동 더욱더 발전해야 되고 더욱더 사회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회적인 필요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규정하고 생산해내 생산하고 분배해 나갈 것인가? 근데 뭐 이런 질문들을 기후위기 시대니까 좀 더 시급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시급히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들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이것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결국 그것이 한장 투쟁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어떤 제조직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 건 현재 진행형의 과제일 것이고, 사실 현장 노동자들의 힘을 믿기도 하는데, 현장 노동자들의 힘이 어느 날 갑자기 기후정의스럽게 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뭐 쿠팡지의 동지들을 포함해서 여러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축적하는 그런 과정에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 경험들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기후위기에서 건강권이라는 어떤 매개를 가지고 더 자기 현장의 이야기들을 더욱더 펼쳐내고 엮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뭐 저는 굳이 기후를 안 붙이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되게 위기잖아요, 지금. 여러 위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그럴수록 변화를 만들어 왔던 거는 저는 공통의 요구안들을 갖고 투쟁해왔던 노동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지들과 함께 기후정의라는 거를 외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 맥으로 건강권이라거나 작업중지권이라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좀 더 많은 동지들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오버된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네, 일단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님 음소거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조건희 동지 첫 번째 발제 잘 들었고요.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발제 듣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이시죠. 최효 동지를 모시고 우리 쿠팡의 사회적 파업 경험들을 중심으로 기후재난과 부정의에 맞서서 우리 현장 노동자들이 어떠한 투쟁을 벌였고 또 벌일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제가 이거 공유를 하면 될까요? 네, 공유해 주시면 아, 네. 됩니다. 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물류센터 지회 사무장 최효라고 합니다. 어, 많은 시민사회 동지들께서 쿠팡 하루 불매와 하루 파업을 지지해 주셔서 지난 8월 15일에 2차 하루 파업 결의 대회를 끝으로 여름 집중 투쟁 잘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저희 쿠팡 지회 투쟁에 지지해 주신 동지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 발제 제목은 쿠팡물류센터 노동조건과 기후 정의이고요. 우선 들어가는 말 말씀드리면 일단 8월 1일 고양 쿠팡물류센터 5층 온도입니다. 37.3도를 기록하고 있고 이렇게 매년 폭염일수가 증가하고 최고 기온도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기후 위기 온난화가 이제 향후 10년에서 20년간 지속적으로 강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쿠팡 지회가 설립되고 투쟁한 다음부터 이제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에어컨이 조금씩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작업장의 10%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온열 질환 취약한 지대의 그 고위험군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건희 동지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선거라는 기계적 적용과 이제 노동조합과 구체적인 합의 없는 온습덕의 위치로 이 폭염 시기에도 차별받는 노동자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제 이 사진은 경향신문에서 이제 기사로 나간 사진인데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습도계의 체감 온도로 휴게 시간이 부여가 되는데 이 현장 온도가 아니라 온도 기록을 낮추기 위해서 회사가 이렇게 에어컨 바람을 쐬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이제 회사는 처벌을 받는다거나 이제 강력한 시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노동조합이 중간에서 이제 개입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이제 노동조합의 힘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제 처음 보여드렸던 이렇게 37도의 상황에서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거나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5도 이상일 때는 휴게권보다는 이제 작업 중지권이 필요하다는 저희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장과 밀착된 폭염 대책과 노동적 강화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인데요. 이제 쿠팡 뉴스룸에서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이제 로켓 배송이 친환경 생태계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반 물류 업체는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을 하는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풀필먼트 서비스로 인해서 프로세스 과정을 확 줄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줄였다. 이동을 없앴기 때문에 편리함도 제공하고 우리는 이제 친환경 기업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것을 제가 뉴스룸, 쿠팡 뉴스룸이라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물류 과정을 대폭 줄인 것은 철저하게 자본을 더 많이 빠르게 벌기 위해서이고 이렇게 풀필먼트의 등장으로 인해서 쿠팡은 더 많은 영업이익을 쌓았고 더 많은 물류센터를 좀 공격적으로 설치를 해서 더 많은 이제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대표적인 그린 워싱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어, 어떠한 지금 실태에 처해져 있냐라고 한다면, 네, 일단 건축법상의 미비함을 첫 번째로 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건축법상 물류센터는 어, 건축물이 아니라 창고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컨이 10% 정도로만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노동조합과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서 억지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법상으로는 냉난방 설비와 환기 설비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 설치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생활분류센터 제도 개선 권고로 인해서 지금 어, 이렇게 대규모 공로 확산되어서 이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는 권고가 있었고요. 그런데 쿠팡에서는 지금 올해 4월에 촬영한 사진인데 이게 창문에다가 나사를 박은 사진이에요. 회사가 이제 환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쿠팡 물류센터의 환기 시설이라고는 한 창문 정도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나사를 박아놓고 창문 개방 금지라는 경고문을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이 창문으로 물건을 던져서 도난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창문 개방 금지를 써붙여두고 열지 못하도록 이렇게 나사를 박아놓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에어컨 선풍기를 이 온도계에다가 쐬서 현장의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온도 기록을 낮추어서 이제 휴게 시간을 최대한 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꼼수를 부린 상황이고 이제 노동자들이 여기가 이제 포장 공정인데 포장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제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 머리 위에 이거 덕트형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찬바람을 하루 종일 쐬줍니다. 하지만 그 덕트형 에어컨에서 한 발자국만 떨어져도 30도 이상을 기록하는데 이제 이런 시원한 온습도계를 기준으로 휴게 시간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제 이 공간에서도 이제 에어컨 밖으로 왔다 갔다 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포장하는 사람들에게 자재를 갖다 준다거나 아니면 박스를 실어다 준다거나 하는 이런 간접 워터 노동자들은 사실상 33도 이상의 환경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이 꼼수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낮으면 식사 시간 1시간 말고는 휴게 시간이 아예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따져봤자 회사는 이 온습도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이 현장은 33도가 안 되기 때문에 휴게 시간 줄 수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제보 상황인데 이제 이제 온도가 적게 나오는 온습도계로만 측정하겠다. 이제 회사가 높게 기록되는 온습도계는 철거하겠다라는 이런 제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올해 이런 현장에서는 이런 투쟁을 했습니다. 온도 기록장을 조합원들께 나눠드리고 시간과 그리고 일하는 장소, 온도와 습도를 적어서 체감 온도를 계산하고 이제 이 체감 온도대로 제대로 회사가 온습 휴게 시간을 보장했는지 우리가 직접 감시하는 폭염 감시단 활동을 했고 이렇게 휴게 시간을 제대로 안 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곳에 온습도계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시원한 곳에 붙어 있다면 그것도 이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지금 여기는 고용노동부 대구 서부지청과 우리 조합원님들이 면담 항의 방문한 사진인데 이렇게 우리 현장 문제를 직접 말을 하는 이런 폭염 감시단 활동을 이번 7월, 8월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직접 출근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이 쿠팡 분류센터를 하루만이라도 멈춰 세우자. 그것을 이제 8월 1일과 8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었는데 왜 1일과 15일이었냐면 매월 1일에 쿠팡은 이제 정기 배송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제라든가 휴지라든가 이런 뭐 샴푸 같은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물품들을 고객에게 정기 배송하는 날이 이제 매월 1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매월 1일 쿠팡 물류센터는 더 바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8월이기 때문에 그 힘듦이 더욱 배가 되는 상황이어서 23년도부터 매년 8월 1일에 저희는 이제 하루 파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15일은 또 공휴일 휴무를 쓸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들이 이제 계약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특근을 거부하는 공휴일 휴무로 하루 파업 투쟁을 하자.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들도 우리는 더 이상 대체 인력이 아니다. 이제 계약직 사원님들이 이렇게 파업을 하게 되면 쿠팡은 인센티브 많이 뿌려가지고 일용직 분들 출근시키고 파업을 방해하는 짓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용직 사원님들께도 우리는 더 이상 대체 인력이 아니다. 우리도 이제 인센티브를 거부하고 좀 영구적인 권리 쟁취를 위해서 같이 싸우자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15일 전에는 이제 8월 14일 하루 불매 운동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동지들께서 인증샷과 출근길 선전전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산업안전 규칙 개정안은 2시간마다 20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2시간마다 20분은 쿠팡 지회가 설립되었던 21년도부터 줄곧 말해왔던 것입니다. 저희가 설립되기 전에 한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가지고 이제 노조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그때 준비 기간에 노동자들께 이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2시간마다 20분이 가장 적정한 휴게 시간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의 요구안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관한 기준이 개정이 되면서 이때는 이제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이었기 때문에 쿠팡은 사실 지키지 않았죠. 가이드라인은 매시간 10분이었는데 이제 최초로 쿠팡이 폭염시기 휴게 시간을 지급했지만 가이드라인은 1시간에 10분이었지만 이제 하루에 10분 정도로 이제 지급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폭염 시기에만요. 그리고 24년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39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들 작업 중재권이 빠진 채로 개정이 되었고 25년도에는 규계위의 이제 방해로 이대로 무산되는 건가 싶었지만 7월 17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 규칙대로 휴게 시간 부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적인 33도만을 휴게 시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32.9도인 분들 그리고 31도인 분들은 휴게 시간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이런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33도 이상이 사실 기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현장의 온도와 습도만으로 계산하기에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무거운 물건들을 계속 옮기고 들었다가 놨다 하고 운반하기 때문에 체내 대사열이 아주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의 온도와 습도만을 기계적으로 이제 휴게 시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현장에 밀착되어 있지 않다 이런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작업 강도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33도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추가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이제 쿠팡이 최대한 휴게 시간을 덜 주려고 작은 작업장도 여러 구역으로 쪼개서 33도가 넘지 않는 곳은 이제 휴게 시간 부여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 이 물류센터를 예로 들었는데 여기는 그냥 한 층짜리 구조입니다. 이제 몇 층짜리도 아니고 한 층짜리인데 한 층에 이제 한 5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체감 온도를 측정하고 소수점 따위 단위로만 모자란 구역을 이제 칼같이 제외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방금도 이제 쭉 말씀드렸지만 사실 폭염 시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은 언제나 이제 고되고 힘들고 폭염 시기에는 당연하고 언제나 항상 2시간마다 20분 휴게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또 35도 이상의 실내 작업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대구 이 물류센터는 8월에는 이제 36.8도, 37.8도, 37.5도 이렇게 굉장히 덥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휴게권이 아니라 작업 중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끝으로 이 로켓 배송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24시간 가동되는 물류센터와 기후 위기는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근데 현장에서는 사실 야간 노동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야간 노동에 이제 그 야간 수당이 붙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이제 여기다가 연장 특근까지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저임금 사회이기라고 생각하고 이 저임금 고강도 사회와 야간 노동이 서로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덜 일하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기후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발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권희 동지와 최여 동지 두 분의 발제 연이어서 잘 들었고요. 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분